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문제는 동독 주민의 신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동독 주민의 서독에 의한 흡수 통일의 요구가 거세어졌다는 점이다. 폴란드, 헝가리의 정치 지도부가 퇴진하고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정권이 몰락함에 따라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급속히 와해되었다. 이러한 사태 발전에 직면하여 서독의 콜 정부는 통일하더라도 현존 국경을 변동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네이토의 동독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고 독일 군대도 축소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미국도 마침내는 독일이 네이토에 잔류한다는 전제하에 독일 통일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통일 문제가 현실적 정치 현안이 됨에 따라 동독에서는 민주적인 통일 협상을 할 민주정부의 구성을 위해 1990년 3월 18일 40년 만에 최초로 다당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서 서독의 조기 흡수 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제2 독일연합이 승리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엘드메지에르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1990년 7월 1일 동서독 정부는 경제, 통화, 사회 통합에 합의하였다. 소련을 설득하기 위한 콜고르바초프 회담이 7월에 열렸다. 여기에서 소련은 통일 독일이 ABC 무기를 포기하고 군대를 37만으로 축소하며 소련 군대의 1994년 말 철수 전까지 네이토의 동독 지역 확대를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통일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통일의 장애 요소는 모두 제거된 셈이고 형식적인 절차만 남게 되었다. 1990년 8월 동독의 인민위원회는 주속한 흡수 통합을 선언하였고 8월 31일에는 동독의 국가서기 크라우제와 서독의 내무성 장관 셔이블레는 마침내 통일조약에 서명하였다. 통일 독일의 인정을 위해 동서독 당사자와 4대 전승국의 회담이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렸고 오데르 나이세 국경선을 통일 독일이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통일을 인정하는 2+4 조약이 체결되었다.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과 서독 기본법 23조에 의거 동독은 서독에 편입되어 통일 과정이 완료되었다. 또한 2+4 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독일은 대외적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5. 정치 1. 헌법 독일 연방공화국 헌법은 1949년 5월 제정된 기본법으로 잠정 헌법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독일이 다시 통일될 때에 전 독일 민족이 자유로이 헌법을 기초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에 의한 것이다. 기본법은 공화제와 민주제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다. 전통적인 권력 배분에서 탈피하여 헌법에 의한 연방제와 헌법재판소의 강화로 권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분산, 규제하고 있다. 기본법이 가지는 특색은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국가 권력에 우선시키는 것이다. 독일 기본법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 임시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었으나 지속적인 힘과 정치 안정의 기본적 요소를 갖춘 것으로 판명되었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자 그 헌법은 전체 독일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국가원수 독일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원 및 동수의 각주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대 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 1회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현재의 대통령은 1999년 7월에 선출된 요하네스 라우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의회에 대한 총리의 추천 및 임명, 연방재판관, 연방관리의 임명, 연방의회의 소집 요구, 법률의 공포, 외국과의 조약의 서명, 외국 대사, 공사의 신임장 수령 등이다.
입법부. 독일의 의회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66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다수대표 선거제가 가미된 비례대표 선거법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유권자들은 두 개의 표를 던지는데 하나는 지역구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연방의회의 정당 의석수를 결정짓는 것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연방참의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소속된 주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주정부는 연방참의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 업무에 참여한다. 행정부. 독일 정부의 내각 총리는 연방의회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자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 소독이 성립된 후 오랫동안 보수파의 CDU와 CSU가 다수당이 되어 아데나워 정권, 키징거 정권이 지속되어 왔으나 1969년 9월의 총선거에서 제2당인 SPD와 FDP가 연합하여 보수파를 누른 뒤 브란트 정권, 슈미트 정권이 지속되어 왔다. 그 뒤 1982년 10월 다시 CDU가 승리한 이래 계속 콜 총리가 집권하였다. 1999년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3인당의 라우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수상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사법부. 독일의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재판소, 연방상급재판소 및 각주재판소에 의해 행사되는데 현재 연방최고재판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 입법 심사권과 권한쟁의 결정권을 가지는데 다른 재판소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연방상급재판소에는 연방통상재판소, 연방행정재판소, 연방노동재판소, 연방사회재판소, 연방재정재판소가 있다. 지방행정. 독일 연방공화국은 16개 주로 구성되는데 인구에서는 노르트라인-베르스팔렌주, 면적에서는 바이에른주가 가장 크다. 바이에른주 등 몇몇 주에는 그 정치적 통일의 역사가 독일 민족 발생과 때를 같이 할 정도로 오래된 것도 있다. 한자 동맹의 도시였던 함부르크와 브레멘은 중세의 경제적 발전이 현저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시단독으로 한 줄을 이루고 있다. 구동독에서의 15개 지구제는 1990년 통일과 더불어 1952년 당시의 5개 주로 부활되었다.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 포메른, 작센-안할트, 튜링겐이 바로 이 신생주이며 이외에 동베를린은 서베를린에 통합되었다.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은 전통적인 독일 분권주의를 살려서 그것을 기본법으로 정하고 있다. 입법에 관해서는 연방만이 할 수 있는 사항, 연방과 주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항, 연방이 원칙적 규정만을 만드는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연방정부에서 하는 일은 외교, 군사, 우편, 철도, 통화, 관세, 통상, 사법, 전쟁 처리 등인데 연방법의 집행은 주에 위임되기 때문에 주는 행정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연방정부의 여당과 주정부의 여당이 다를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각 주정부의 대표인 연방참의원의 경우에는 정당색보다 지역대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시읍면은 행정의 최소, 최하의 단위이지만 독일에서는 전통적, 지연적 행정 단위로서 대단히 중요하며 결합력과 통솔력이 강하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혼란기에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기본법 및 주법은 시읍면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구동독의 5개 신연방주의 하급 행정단위인 시읍면의 조직은 소멸된 상급 행정단위인 지구의 하급 행정단위를 변화 없이 이용하고 있다. (7) 외교.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후 CDU-CSU 연합정권은 20년 이상 집권을 유지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제국의 원조하에 전후 부흥과 자유주의 경제의 강력한 추진을 꾀하여 서독을 서유럽 제1의 경제 강국으로 재건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 서냉전의 최전선을 담당한 제군비 정책 및 1955년 코메콘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한 동독에 대한 대항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1969년 10월 SPD 수반의 정권이 FDP와의 연립으로 수립되자 브란트 총리는 1. 소련, 동유럽 제국과의 무력 행사 금지 선언을 위한 교섭 제의, 2. 폴란드와의 국경선에 관한 교섭 제의, 3. 2개의 독일 국가의 존재 등 획기적인 외교 정책의 전환을 발표한 뒤 11월에 핵 확산 방지 조약에 조인하고 12월에는 대소련 교섭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외교 정책에 착수하였다. 뒤이어 1970년 3월과 5월에 동, 서양 독일의 총리 회담이 열렸고 이로부터 양독일 관계 정상화 교섭이 시작되어 1972년 동서 독일 개본 조약이 조인되었다. 한편 1970년 8월 소련, 1970년 12월 폴란드, 1973년 6월 체코슬로바키아와 각각 조약을 맺어 전후 현상하에서의 국교 정상화를 포함한 중요 현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동서 긴장의 한 요인을 제거하였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개방, 개혁 정책 표방 이후 동독의 고립화와 동독 주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었고 급기야는 동독 주민의 무혈혁명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태 발전에 대해 4대 전승국은 초기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마침내 군사대국 지향을 전제로 독일 통일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 통합이 통일조약에 의해 평화롭게 진행되고 4대 전승국도 2+4 회담을 통해 독일의 외교와 안보에 대한 주권 회복을 인정하였다. 통일 독일의 외교 노선도 분단 시대와는 결별하여 더 이상 동, 서독의 내적 관계에 몰두할 필요도 없어졌고 냉전에 따른 안보의 확보에 치중할 이유가 없어졌다. 외교 노선은 유럽연합, 나토를 축으로 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우호 협력 관계도 증진하고 있다. 통일 이후 9.19와 소말리아 내전에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증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외교 목표의 하나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 국가들 가운데서는 특히 프랑스와의 정치, 경제 협력이 긴밀하여 양국 합동군도 창설, 향후 유럽 통합군의 주축을 겨냥하는 등 군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군사. 독일은 1954년 파리 조약에서 서독의 제군비와 네이토 가입이 결정되어 1955년 1월 서독 국방군이 발족하였으며 통일 전 49만의 병력 외에 약 30만의 네이토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동독 정권은 1956년 인민경찰을 인민군으로 개편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하였으며 통일 전 17만의 병력 외에 38만의 소련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통일 이후 동베를린에 주둔하던 러시아군은 1994년 8월 철수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의 병력도 서베를린에서 철수하였다. 나토 군사기구를 탈퇴한 프랑스는 독일과의 쌍무협정에 따라 15,000명을 주둔 미군 86,600명, 벨기에 4,250명, 영국군 28,600명이 주둔 중이다.
서독 군대의 역할은 나토 영내의 방어적 임무에 국한되어 왔다. 병역은 징병제로 징병 연령 18세, 병역 기간 12개월이다. 1996년 현재 총병력 34만 명, 국방 예산은 428억 달러이다. 한편 1969년 11월 핵 확산 방지 조약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자체의 핵무기는 없다. 6. 경제. (1) 경제기적 요인.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른바 서독 경제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졌던 경제 부흥기를 거쳐 오늘날 세계 경제를 좌우할 만한 경제력을 축적했다. 서독 경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 경제 정책의 기초를 두는 것이었다. 독일은 1994년 현재 GNP 기준으로 세계 제3위이며 무역액 기준으로 세계 제2위이다. 국민 총생산의 1/3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서방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이다. 독일은 1975년 창설된 서방 경제 선진국 정상모임인 G7의 일원이다. 또한 독일은 EU의 통합에 프랑스와 같이 중추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통일 후 독일 경제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통일 당시 동독 주민의 노동 생산성은 서독의 1월 5일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기술의 상대적 낙후, 장비의 노후, 환경오염 및 사회 기반 시설의 낙후로 동서독 지역이 균형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독일 정부는 구동독 경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1. 시장 경제 질서 도입, 2. 시장 기능과 개인 창의력 발휘 여건 조성, 3.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한 한시적 국가 재정 지원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한 정책으로 국내외 민간 기업의 신생연방주 투자 지원, 기업 도산, 대량 실업의 대처, 사회 기반 시설 구축 지원, 시장 경제 질서 구축에 필요한 구소독 측 관료 및 사법요원의 파견 등의 조치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 노선의 기본 방향은 국가가 직접 관여하여 산업구조를 조정한다기보다는 자생력 있는 기업만 지원하여 사유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장 경제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 6월 발족한 신탁관리청은 독일 정부의 기본 정책에 부응하여 국유 재산의 사유화, 경쟁력 확보 정상화의 목표를 두었다. 신탁관리청 산하의 관리 대상으로는 8,500개 이상의 국유기업, 국영토소매업, 서비스업, 사회주의 통일당 및 구동독 정부기관의 부동산, 구인민 소유 협동농장 등으로서 사유화 대상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수는 410만 명으로 구동독자 노동자 수의 45%에 달한다. 원래 공매 절차를 고려하였으나 기업의 부실 정도가 지나쳐 수의 계약에 의한 매각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통일 후 신생연방주의 산업 입지 여건은 막대한 국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불리하다. 1990에서 93년 신생연방주에 투자한 액수는 공공, 민간 부분을 합쳐 3,110억 마르크로 한 해 평균 1,000억 마르크 이상을 상회하였으나 이 액수는 같은 기간 구연방주에 투자한 액수의 16.3%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2차 산업 부문이 40%가 넘던 산업구조가 2차 산업 34.8%, 3차 산업 54.9%로 행정, 통신, 교통, 상업 부문과 건설 부문에서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신생연방주의 소득 증가, 구매력 증가는 뚜렷하여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을 보이는 반면에 실업률이 구연방주보다 2배 정도 높아짐으로써 사회적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농림수산업. 독일에서 농림, 수산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이다. 농업용 토지 이용은 국토 면적의 1/2로 경작지가 32.1%,
초지가 14.7%를 차지한다. 농업 인구는 전 독일 경제활동 인구의 3.1%를 차지한다. 1차 산업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1950년과 대비하여 생산성은 7.5배나 증가하였다. 농가의 90%가 50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중부, 남부 독일에는 영농 규모가 작은 농가가 많고 북부 독일에는 넓은 농지를 가진 농가가 많다. 신생연방주의 경우 협동농장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소농가 구조로 변화하였다. 독일의 농업은 EU 차원의 농업 정책에 직결되어 있다. 그동안 농업 보조 정책이 지나쳐 잉여 생산이 많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주요 농산물의 생산 쿼터제가 실시되고 있고 농경지의 이용을 포기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의 조방화를 장려하고 있다. 농촌 지역은 농산물 생산의 기능 외에 생태계 보전과 휴양 공간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농가의 소득이 타 부문보다 낮으므로 농가 총수의 50% 정도가 부업을 하고 있다. 주요 재배 작물은 곡류, 감자, 근체류, 두류 등이다. 국토 면적의 1/3이 산림이며 매년 4천만 세제곱미터의 목재를 생산하여 자국 수요의 2/3을 충당하고 있다. 그동안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전 산림 면적의 64%에 달하는데 주요 원인은 발전소, 난방, 자동차 배기가스의 주성분인 아황산가스로 인한 산성비이다. 수산업은 독일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북해 어장이 있지만 각국마다 쿼터량이 있으며 더욱이 북해의 해양오염으로 수산자원이 급속하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어획량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잡히는 어종은 청어, 대구이다. 광업. 독일은 지하자원으로 석탄, 갈탄, 칼리소금이 풍부하다. 석탄은 루르, 자루지방을 중심으로 총 240억 톤이 부존되어 있으나 채굴 심도가 깊어 생산비가 많이 들어 석유로 대체되고 있다. 갈탄은 브란덴부르크, 작센, 하르츠, 니더라인 지역에 940억 톤이 부존되어 있으며 채굴량은 세계 제1위이다. 1992년 에너지 소비 구조는 석탄 18.6%, 갈탄 8%, 석유 41.2%, 천연가스 18.1%, 원자력 11.6%, 기타 2.5%이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자원 정책은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1990년대 이후는 자원 절약, 재활용 기술,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업. 독일에서 관공업에 종사하는 인구율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1.1%이며 GNP 기여율은 36.7%이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자동차,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식품 공업이 비슷한 규모로 주요 산업을 구성한다. 독일 최대의 공업지역은 라인-루르 지역이다. 이곳은 조밀한 교통망과 독일 전역을 연결하는 수로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곳의 뒤스부르크항은 유럽 최대의 내륙항으로 루르 지역의 관문이 된다. 도르트문트 뒤스부르크 니더라인 쾰른 지역을 잇는 루르 지방은 한때 철, 석탄 산업의 퇴조로 위기도 있었으나 신규 공업의 입지나 대학을 큰 도시마다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자극을 받고 있다. 독일 최대 성장 공업지대로 부상하고 있는 슈투트가르트 지역은 다임러 벤츠사, 보슈사와 같은 대기업 외에 컴퓨터나 유전공학과 같은 첨단 산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 뮌헨 지역에도 성장 공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지멘스사와 BMW사뿐 아니라 항공 분야도 발달하였다.
킬 함부르크 브레멘의 북부 공업지역에는 다소 활기가 떨어져 있지만 조선 기계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니더작센주의 하노버 브라운슈바이크 볼프스부르크 지역에는 VW사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신생연방주에서는 우선 기계, 전자, 섬유, 화학공업이 발달한 베를린을 꼽을 수 있다. 신생연방주의 남부지역인 할레 라이프치히에는 화학, 기계, 전자공업, 켐니츠에는 기계공업, 드레스덴 지역에서는 기계, 정밀, 전자, 유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오. 무역. 독일은 일본과 더불어 세계의 주요 흑자국이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류, 자동차, 전기기기, 절강, 화학공업 제품 등이고 주요 수입품의 원유, 농산물, 전기기기, 의류 제품 등이다. 에너지 절약 기술의 발달로 석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초 17%에서 1990년대 7%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 원료를 수입하여 고품질의 생산재, 반제품, 완제품을 수출하는 고도의 선진공업형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EU 역내 교역이 55%로 가장 높고 미국과 일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통일 후 동구 및 독립국가연합 국가와의 급격한 교역 증대가 기대되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통일 후 수출액이 감소되고 있어 흑자폭 또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생연방주에서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은 독일의 각종 박람회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계의 신상품, 기술이 소개되고 독일 상품의 대외 홍보 역할을 한다. 현재 전문 박람회는 세계에 15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07개가 독일에서 개최되고 있다. 주된 박람회 개최 도시로는 하노버, 프랑크푸르트, 쾰른, 베를린, 뒤셀도르프, 뮌헨, 그리고 신생연방주의 라이프치히가 유명하다. (6) 교통. 독일은 통일 후 구동독의 제국철도는 국철에 통합되었으며 철도 종사자 수는 50만에 달하는데 경영 합리화로 감소 추세에 있다. 철도의 종영업 거리는 49,900km인데 이 중 16,000km가 전철이다. 주도 이상의 도로는 총 연장이 221,000km에 달하고 이 중 고속도로는 11,000km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이다. 국도에서는 100km/h로 속도 제한이 있으나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속도 제한이 없다. 독일 국적선은 1,066척 5,680만 톤에 달한다. 독일의 주요 항구는 함부르크, 브레멘, 브레머하펜, 빌헬름스하펜, 루이베크, 로스토크 등인데 냉전 시대에는 유럽의 주요 무역항의 기능을 암스테르담, 로테르담에 빼앗겼으나 탈냉전 시대를 맞아 북해 연안의 항구들이 중부 유럽, 동부 유럽 국가의 배후지를 얻게 됨으로써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내륙수로 또한 발달하였는데 국제수로로는 라인강, 1994년 개통된 라인 마인 도나우 운하를 들 수 있다. 독일의 항공사로는 국영에 루프트한자가 있으며 1990년의 경우 2,250만의 여객을 수송하였으며 220대 여객기를 가지고 있다. 90여 개국과 상호 항공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세계의 200여 주요 도시를 연계시키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베를린, 뮌헨 등 주요 도시에 국제공항이 있으며 특히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유럽 제2의 국제공항이다. (7) 관광.
독일은 19세기의 민족국가로 등장하기 이전에 수백 년 동안 수십 개의 독립국가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는 독특한 문화유산이 풍부하다. 유서 깊은 건축물, 도서관, 박물관, 정원, 극장, 향로축제 등은 문화효과에게 더 없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역 개발을 할 때에도 문화유산 보전에 노력하고 있어 도시경관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 여행자들을 위한 유스 호스텔도 648개소나 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독일을 여행할 수 있는 관광에 유리한 여건이다. 라인강 하류의 루르 지방은 새로운 도시시설과 근대적인 공장 등 인공적인 요소가 관광 대상이 되는 곳이고 그 남쪽의 아이펠 고원은 구름과 숲의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라인강 중류로 흘러드는 모젤강 계곡은 아름다운 산지와 포도원의 경관으로 유명하다. 모젤강과 라인강의 합류점에 있는 코블렌츠에서 약 100km 상류의 마인츠에 이르는 라인강 중류는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로 하안을 따라 포도원이 이어지면서 군데군데의 역사 깊은 고성이나 전설 얽힌 로렐라이의 언덕 등이 정서 어린 경관을 조성한다. 라인강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한의 슈바르츠발트 삼림지대가 나타나는데 그 주변에는 훌륭한 숲과 온천이 많고 또 오랜 전통을 이어온 남부 독일의 농촌 풍경과 의상 등이 아름답다. 독일과 스위스 국경에 걸쳐 있는 보데노 주변과 남독일의 알프스 지방은 높은 산악 풍경이 장엄하고 특히 가르미 슈파르텐키레인을 비롯한 휴양지와 겨울 스포츠의 중심지가 많다.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비르츠부르크에 이르는 구간에는 관광도로가 개통되어 중세의 생활 풍속과 건축물 등을 관광할 수 있고 또 이곳 바이에른 지방에서는 전통적인 목조거품, 바이올린, 총보 등이 제조되어 특산물이 되고 있다. 고슬라를 중심으로 한 하르츠 산지도 관광지로 알려진 곳이고 엘베강의 하항 함부르크는 역사 깊은 상공업 도시로 특이한 도시경관을 보여준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에는 많은 호수와 퇴석이 산재하고 평지에 펼쳐진 숲이 아름답다. 함부르크 남쪽의 르네부르크 주변이나 프리슬란트 주변에서는 히스가 무성한 북부 독일의 황량한 들판의 경관을 구경할 수 있다. 또 베를린에는 오래된 독일과 새로운 독일을 상징하는 건축물과 시설들이 많다. 1991년 14세 이상의 독일 국민 70%가 남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최소 5일 이상의 휴가 여행을 나가 관광 지출 비용은 관광 수입 비용을 훨씬 능가하였다. 이는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노동시간이 축소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노사협의에 의해 대부분의 경우 연 6주 이상의 휴가를 인정하고 추가로 휴가비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사회 1. 언론과 방송 독일은 헌법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현재 약 430종 이상의 일간지, 60종 이상의 주간지, 2만 이상의 각종 잡지가 발간되고 있다. 독일은 자국의 통신사를 운영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 2종 이상의 일간지가 있으며 규모가 작은 소읍에서도 대개 그 지역을 위한 일간지를 발간하고 있다. 신문 및 잡지는 특별지를 제외하고 일간, 주간, 월간지를 포함해 2,600개 정도이다. 일간 신문이 발행되어 1000명당 독자 수는 세계 제4위이다. 전국지로 유명한 일간지로는 디 벨트 도이체 차이퉁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 쥐트 도이체 차이퉁 라이니시에 메르쿠르 등이 있고 주간지로는 디 차인트 데어 슈피겔 슈데른 등이 있다. 독일의 방송은 연방정부의 감독하에 공단으로 운영된다. 현재 9개의 방송공단은 각각 독자적으로 방송 내용을 편성, 방송하고 있으며 독일의 소리 방송은 30개 국어로 독일 국영 방송은 전 유럽을 대상으로 방송한다. 텔레비전 방송사는 11개 주 방송사 외에 이를 공단 형태로 운영하는 ARD와 ZDF가 있다. 특히 ZDF 방송사는 유럽 최대이다.
기타 민영 텔레비전 방송사로는 1985년 설립된 SAT1, 1986년 설립된 RTL 플러스, 텔리5, 프로7 등이 있다. 위성 TV로는 3세트와 1, 플러스가 있으며 1982년 이래 CATV 케이블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민간 유선 방송망이 활발히 설치되고 있다. 사회보장. 독일은 사회보장 구조가 견고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산업적인 상관관계가 원활하다. 시장 경제 내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지불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조세부담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GNP의 1월 3일 이상이 사회보장 혜택으로 돌려지고 있는 독일에서 사회시장 경제는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없는 모든 집단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다. 사회시장 경제의 주요 원칙들은 사회적 법치 국가의 이념, 경제적 자유, 노사의 자율권 등과 소유는 사회적 의무를 수반한다는 헌법의 기본 원칙 등에 기초하고 있다. 노약자인 경우나 실업 또는 사고로 인한 취업 불능 상태 또는 파산했거나 더 나은 직업 선택을 위해 재교육 중인 경우에도 사회적 제도를 통해 재정상의 곤란을 면할 수 있다. 또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사회연금 제도는 자선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사회 내에서 연대 차원의 상호부조 개념이다. 사회보장제도에는 모든 아동에게 지불되는 아동수당, 주거수당, 극빈자에게 주는 휴가수당, 전쟁 희생자에게 주는 보상금, 출산 후 3년까지의 부모수당 등도 포함된다. 노동. 독일에서는 가사 노동과 자유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노동자는 자유의사에 의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률은 50% 정도이다. 노사 간에는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자율협상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가장 큰 노동자 단체는 독일 노동조합연맹으로 정당이나 종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외에 큰 노조로는 독일 사무직 근로자 연합, 기독교 노조 연맹, 독일 공무원 연합이 있다. DBB의 경우 임금 협상권이 없으며 파업도 할 수 없다. 통일 후 구동독의 자유독일 연합 노조는 해체되어 개별 노조별로 구서동 노조에 통합되었다. 한편 고용주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기구로서 고용주 연합연맹이 결성되어 있는데 이 기구는 직접적인 협상 체결의 당사자 역할을 하지는 않고 다만 조정의 역할을 할 뿐이다. 모든 경제 분야를 망라하는 사업체 고용주의 90% 정도가 이 기구에 가입했다. 1952년 제정된 노사공동결정제는 노동자의 기업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노조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노조 회원은 개인적으로 인사 문제에 관한 정보권, 청취권을 가지며 노사는 동수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서 노동 여건과 해고, 업무 변동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한다. 여기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면 노동재판소에 해당 사안이 이관된다. 노사 공동결정제의 기본 정신은 기업의 생산 축소, 폐업, 이전 등 경영이 어려울 때 노동자의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 독일 여성은 1957년 부부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은 이후부터 결혼, 이혼과 관련한 재산권, 위자료 문제에 있어 남성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 진출도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 15에서 65세 여성의 1/2가 경제 전 분야, 의료 부문, 교육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동 부문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은 있으나 공공 서비스 직종에서는 차별이 없다. 1991년 여성 청소년 담당 부처를 창설하였으며 주정부에도 여성부 장관을 두거나 여성 문제 담당관제를 채택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 독일은 초등, 중등 및 직업학교나 유치원에 대해서 각주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들은 부분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기도 한다. 유치원은 제도권 교육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다니고 있으나 3에서 6세의 취학전 아동 3/4가 유치원을 다닌다는 점에서 제도권 교육이나 다름없다. 의무교육은 6세부터 시작되며 주에 따라 9년 또는 10년이 소요된다. 초등학교는 4년 과정이며 이에 이어지는 중등교육은 3가지로 분류된다. 즉 학문 연마 정도가 덜한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하우프트슐레, 보통 수준인 레알슐레, 그리고 대학 입학을 목표로 교육하는 김나지움 등이다. 몇몇 연방주는 이 3가지 형태가 병존하는 종합학교를 채택하고 있다. 17에서 19세를 대상으로 하는 중등교육의 2단계는 대학 입학 자격인 아비투어로 이어지는데 이 자격 획득은 김나지움이나 몇몇 종합학교에서만 가능하다. 18세 이상 학생 중 대학을 잠정적으로 지망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은 90%에 달하는데 이들은 직업교육을 이수해야만 취업할 수 있다. 독일의 대학은 훔볼트의 교육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아왔다. 그는 1810년 베를린 대학을 창립하면서 연구와 강의를 통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이상은 점차 현대 산업사회의 다양한 요청에 부응할 수 없게 되어 특수목적의 기술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독일에는 약 300개의 고등교육시설이 있고 170만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그중 6%는 외국인이다. 독일에서의 연구는 학술진흥재단, 산학협동기관인 프라운호퍼 협회, 막스 플랑크 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며 기초 분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MPG의 산하에는 60여 개의 연구소 및 우주항공, 암, 환경, 기후 등을 연구하는 16개 대형 연구시설이 소속되어 있다. 소유 재원의 90%는 연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연구소가 위치한 각 주정부는 10%를 부담한다. 이외에도 훔볼트 재단은 해외 과학자의 연구를 지원한다. 체육. 독일 인구 8천만 중 1/4는 7만 5천에 달하는 체육단체 중 어느 한 곳의 회원일 정도로 각종 스포츠가 일상화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체육 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없고 자율성을 보장해왔다. 스포츠에 관한 최고기구는 독일 스포츠연맹이다. 독일 정부는 스포츠 장려책으로 수많은 경기대회장 및 시설을 건설하고 지도자 교육, 체육과학에도 힘쓰고 있다. 전국에는 5만 개의 운동장과 3만 개의 실내 체육관, 7,700개의 수영장 등이 분포되어 있어 체육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문화. 독일의 문화 중심지는 특정의 몇 개 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지난날의 분권주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각각 독특한 지방색을 보이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 예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독일 문화의 특색이다. 유명한 극장으로는 함부르크, 베를린, 뒤셀도르프, 만하임, 뮌헨, 드레스덴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중요한 음악 행사로는 바이로이트의 바그너 음악제, 가을철의 베를린 음악제, 할레, 괴팅겐의 핸델 음악제, 보니 베토벤 음악제, 아우크스부르크의 모차르트 음악제, 뮌헨, 가르미 슈파르텐키르헨의 슈트라우스 음악제 등이다. 베를린 피라모니 관현악단, 밤베르크 교향악단, 슈투트가르트 실내 관현악단,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 등은 세계 최정상의 오케스트라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독일의 문학, 예술은 독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꽃피었던 18, 19세기 및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절정기를 이루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문화인, 예술가가 별로 배출되지 않았다. 독일의 20세기를 대표하는 문학가로는 F. 카프카, 디만, 아렘 릴케, 비브레이트 등을 꼽을 수 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소설가로는 H.T. 벨, G.W. 그라스, 극작가로는 지그프리트 렌츠, 페터 바이스 등의 활약이 널리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 최근 노벨 화학, 물리, 의학상의 수상자들 중에는 독일인들이 많아졌다. 1991년 노벨 의학상은 세포생물학 분야의 연구로 어윈 네어와 버트 사크만이 수상하였다. 1995년 노벨 의학상의 영예는 개발생물학자인 크리스티안 누슬라인 보르하르트와 그의 동료들이 수상하였다. 1998년 노벨 물리학상은 미국의 두 동료와 함께 홀스트 스토머가 수상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노벨 물리학상 45회 중 10회를 화학상 40회 중 16회를 독일인이 수상하였다. 그러나 1933년 사회주의자들로 인하여 훌륭한 과학 두뇌들이 독일을 떠나 대부분 미국으로 건너갔다. 1945년 이후 독일은 이러한 두뇌 유출로 인한 손실을 막고 다시 세계과학계의 리더로 복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독일은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과학 연구가 대학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대학은 독일 과학의 디딤돌이라 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기초적인 연구를 주로 하고 세대를 거쳐 끊임없이 과학자를 양산해내고 있다. 대학이 아닌 연구기관은 주로 방대한 인력과 거대한 재원을 요하는 자연과학 분야를 연구한다. 이러한 큰 규모의 연구는 국가재단에서 지원하며 주로 물리학, 핵융합과 같은 대체 에너지 개발, 우주 탐사, 의학, 분자생물학, 환경연구, 극지연구 등이다. 독일에서는 46만 명이 과학연구와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며 그중 50%가 과학자나 엔지니어이다. 대한관계. 한국이 처음으로 독일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게 된 것은 1883년 11월 조선 전권 대사 민영목과 주일 요코하마 횡빈 독일 총영사 자폐 간의 한독수 호통상 조약이 체결된 이후부터이다. 이에 따라 독일 측은 1884년 총영사관을 개설, 앞서 한국 정부의 외교 고문으로 와 있던 피지멜렌도르프의 한옥에서 외교 사무를 개시했으며 첫 외교관으로 같은 해 5월에 부영사 부들러, 8월에 총영사 오젠부슈가 각각 부임하였다. 조선과 수교를 맺었던 당시의 독일은 절혈제상 비스마르크 체제하에서 외교 관계를 재정비하고 총력을 기울여 국력에 충실을 다지던 때로서 치열한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를 제치고 대조선 외교의 기선을 잡았다. 조선 정부에 외교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이러한 공식 채널의 외교 통로보다도 개인적으로 조선 정부의 외교 고문으로 취임하여 대외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밀렌도르프였다. 한국 이름 목인덕으로 통한 그는 텐진 천진 주재 독일 영사로 있다가 1882년 독립교섭 통상사무화문의 협안에 임명되어 크고 작은 외교 문제에 관여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됨에 따라 다른 외국 공관과 함께
1906년 철수함으로써 불과 20년 남짓한 조선시대의 한독 외교 관계는 단절되고 반세기가 지난 제2차 세계대전 후 양국이 동서, 남북으로 각각 분단되었으며 1957년 대한민국과 서독 정부가 상호 승인을 교환함으로써 다시 공식 교류가 시작되었다. 1964년 2월 투자보장협정, 1965년 4월 무역협정, 1966년 9월 기술협력협정, 1970년 5월 문화협정, 1972년 11월 사직면제협정, 1978년 5월 이중과세 방지협정, 1986년 과학기술협력협정, 1986년 원자력협정, 1995년 항공협정 등을 체결되었다. 1964년 12월에는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서독을 방문하였고 1967년 3월에는 서독의 대통령 류북해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1986년 대통령 전두환, 1989년 대통령 노태우가 방문하기도 하였다. 1993년에는 바이츠체커 대통령과 콜 총리가 방한한 것을 비롯하여 1995년 대통령 김영삼이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 통일 후 양국 간의 교섭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또한 1998년 림바흐 헌법재판소장이 방한하였다. 독일은 남북 당사자 간 직접 대화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 진출, OECD 가입, OSCE 상시적 지위 확보 등에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일찍이 1960년대 초에 한국의 간호사, 광산 근로자 등이 서독으로 진출하여 1998년 현재 한국 교민, 그 밖의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총 3641명이 살고 있다. 1998년 현재 독일에 대한 수입은 40억 달러, 대한 수출은 33억 달러이다.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 승용차, 선박, 컴퓨터와 주변 기기 등이며 수출품은 일반 기계류, 전자전기 제품, 화학제품, 철강 등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